4월 16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5종목 대응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어제 추천하고 대응법 안내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IOK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음봉을 보였습니다만 월봉상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승의 여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IOK는 월봉에서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까지 홀딩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월봉상에서 보여지는 5,000원대까지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이제 일봉상에서는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월봉에서 보게 되면 125월선에 위에 있죠. 125선 위에 있고, 차트 모양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100원에서 5,000원 간격이 좀 멀죠. 거의 60%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인데, 차트상으로 충분히 그렇게 보여지고, 또 4월 들어서의 이 거래량을 무시를 못할 것입니다.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봉에서는 매물대 위에 자리 잡고 있고, 또 주봉에서도 240주선 위로 올라서면서 또 매물대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냥 고점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많아지는 것은 여기가 이 매물이 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월봉에서 보여지는 5,000원대까지 홀딩 전략을 계속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종목 대응법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파미셀이 되겠습니다. 파미셀이 그동안 주가 조정이 컸었죠. 고점에서부터 거의 반토막 난 상황에서 이제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이제 일봉상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 보시게 되면 주봉 120주선에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죠. 터치는 안 했습니다만 꼭 터치를 해야만 지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처에 와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주봉에서 의미 있는 것은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제 이 구름층 안이 박스권으로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자,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서서히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봉에 120과 200선이 있죠. 120과 200선 안에 들어오면 바로 돌파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예고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바이넥스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바이넥스가 한번 120과 200 사이에 들어오고 좀 조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돌파를 하죠. 이렇게 돌파의 최고 목표치는 이제 3만원이 넘는 자리라고 안내드렸듯이, 파미셀도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바로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파미셀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유형의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인 상승, 그리고 45도 각도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고, 이 120과 200선 사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전개되는 모습은 위아래로 치는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은 돌파할 것이다라는 그런 흐름인데,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항대가 가까이 왔죠. 2만원이 조금 넘는 건데요. 현재 16,700원이고 25,500원짜리가 있습니다. 25,500원. 매물대 바로 앞에, 매물대를 돌파하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매물대 바로 앞에 이제 25,500원 선까지는 무난히 상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20과 200선 안에서도 이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차적으로 매도 대응을 하고, 또 조정기 하단에서 매수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25,500원까지 향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젠텍인데요. 그동안 이제 시즌을 비롯해서 이제 수젠텍도 작년에 작아진다 키트로 이제 수혜를 많이 봤고, 그러다가 이제 올 상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만 바닥에서 이제 턴을 한 겁니다. 상승 턴을 했고, 이 종목은 이제 121선 위에 왔죠. 이제 201선까지 향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질 텐데, 이 안은 좀 박스의 형태를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수젠텍은 작년에 좋은 실적을 거뒀었습니다. 근데 차트 모양상으로는 121선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보여지는 27,300원 자리는 이제 저항이 되겠죠.
이제 120선에서 안착했기 때문에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수젠텍.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미셀도 매수 관점으로 보고 수젠텍도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200일선까지는 무난한 상승을 보는데요. 이제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에서도 확연하게 바닥을 잡았던 모습이 보여지죠. 유턴을 하는 겁니다. 유턴으로 하는 건데요. 주봉에서는 60주선이 있죠. 25,900원인데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제 일봉상에서의 지금 200일선이 이제 26,000원대가 되는데 이 26,000원 가기 전에 이 매물대 안에서 매물대 중간 정도에서 좀 저항이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봉에 60주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젠텍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제 정해져 있죠. 상승으로 정해져 있고 하단에서부터 이제 유턴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무난한 상승 전개로 보여집니다. 최종적으로는 35,000원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일단 보여지는 저항, 1차 저항은 주봉상에서의 60주선 25,500원 선, 25,500원 선, 그 다음에 일봉에서의 200일선 27,000원대, 그러고 나서 주봉에서 갈 수 있는 최종적으로는 35,000원대까지 이렇게 최고 목표가를 이제 35,000원 정도 정해놓고 중간중간에 보여지는 저항대에서 매도하면서 트레이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저항 가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주봉의 60주선 25,500원 가격, 그리고 일봉의 200일선 27,000원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구름층을 만나는 구름층 하단의 자리 최종적으로 35,000원,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 가지고 트레이딩 전략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종목은 이제 휠라홀딩스가 되겠습니다. 휠라홀딩스. 자, 이 종목은 오늘 6% 상승을 기록하면서 이제 상승 패턴을 자리 잡았죠. 상승 패턴에 자리 잡았는데요. 자,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휠라홀딩스에 대해서는 일봉상에서 저항대를 뚫고 가는 그런 흐름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일봉상에서 이제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에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게 이제 저항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요. 한 46,000원대. 오늘은 45,950원까지 왔는데, 그것을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 모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갭상승으로 가서 다시 밑으로 파고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오늘 종가 기준에서 45,800원 선에서 움직임을 하다가 그 저항을 바로 뚫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휠라홀딩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봉상에서는 이제 확연하게 상승으로 턴을 했고, 주봉상에서는 지금 이 보이는 121선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2020년도 그러니까 3월달에 저가를 기록한 이래로 120주선을 깨고 1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선입니다. 120주선이요. 120주선은 이제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이 될 수 있겠죠. 49,400원, 그러니까 내려오고 있으니까 한 49,300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49,300원에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이 휠라홀딩스가 이 120주선에서 어떤 모양을 보여줄지가 이제 중요한데, 휠라홀딩스가 갈 수 있는 최종적인 이제 가격은 알고 가셔야겠죠. 최종적인 목표가는 6만원대가 됩니다. 6만원대. 현재 45,800원에서부터 62,000원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지만 바로 직행을 하질 않아요. 120주선의 자리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120주선 자리가 이제 49,700원 정도가 되겠네요. 49,700원. 일봉에서 그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 여기는 이제 큰 저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저항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무시하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주봉에서 보이는 120주선, 이 49,000원 위에 있는 49,000원대에 있는 이 저항은 무시를 하기 힘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0주선을 한번 깨고 내려와서 1년 동안 한 번도 터치하거나 돌파하지 않았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으로 봐야겠죠. 49,000원대 저항으로 인식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9,000원대 오면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겠죠.
제가 보기에는 120주선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흐름, 상승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광림이 되겠습니다. 광림 최근에 움직임이 괜찮았는데요. 보면 이 양봉과 음봉 그리고 양봉 이렇게 연속해서 양음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의 이제 저항이기 때문에 구름층 위에서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저항대를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해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제 일봉상에서의 저항은 돌파했다라고 보여지죠. 주봉을 봐야겠죠. 주봉을 보게 되면 조금 전 보여드렸던 휠러 홀딩스처럼 120주선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120주선을 한 번에 돌파는 쉽진 않을 것입니다. 강력한 호재가 아니라면. IOK를 이제 어제 설명을 드리면서 IOK는 좀 경우가 달랐죠. 240주선을 너무 강하게 돌파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240주선이 저항이 아닌데, 그리고 그 전에 240주선 한번 터치했기 때문에 저항을 쉽게 돌파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IOK는 더 가파른 상승을 가져왔는데, 광림은 휠러홀딩스처럼 한 번도 120주선을 터치하지 않았던 거죠. 2년 동안. 그러면 이제 120주선은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이제 2200원 선인데요. 2200원 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이제 내려와서 2190원. 그 다음 주는 2180원. 그러니까 2150원부터 2200원 사이가 이제 저항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현재 1975원이니까 10% 상승의 여력이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 갈지 모르겠으나 상승은 열려 있고, 이렇게 2200원 선에 간다 그러면 또 이게 윗골이 달고 밀릴 수가 있습니다. 상승으로 잘 가던 종목이 이렇게 만약에 갭상승으로 출발한다 해도 여기서 상승으로 갔다가 이렇게 음봉을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림은 이제 2200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더라도 저항이 있다라는 것, 주봉에서 이 저항이 있다라는 것. 그 전에 2225원의 고가 형성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 120주선이 더 위에 있었죠. 2225원 갈 때는. 그래서 터치를 안 했던 거고, 내려오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2150원과 2200원 사이에서 저항으로서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2150원과 50원과 2200원 사이에서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 이제 KPX 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흐름이 좋았죠. 최근 흐름 좋았고, 바닥을 충분하게 잡고 돌리는 겁니다. 바닥 충분히 잡고 121선 터치하면서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KPX 홀딩스는 차트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한 차트고, 이제 매물대가 있죠. 매물대 74,000원대 74,000원대부터 매물대가 있는데,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겠죠. 많은 거래량, 또 많은 돈이 듭니다. KBS 홀딩스의 최종 목표가는 눈에 보이시죠? 제 방송을 자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16균형표의 구름청 상단 84,000원대 있는 최종 목표가를 향해서 가는데, 그 앞서서 보이는 매물대 74,000원이 저항입니다. 1차 저항 74,000원, 2차 저항 84,000원. 이 종목은 이제 재무 구조가 굉장히 괜찮아요. 작년에 재무 구조를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보시면 대단하죠. 영업이익이 790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2,800억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재무 구조를 봤을 때 상승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상승 확률도 높지만 최종적으로 제시되었던 84,000원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런 재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74,000원, 그 다음은 84,000원 이렇게 저항대를 인식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는 이제 이 종목이 1, 2주 내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이 구름청 만나기 전에 84,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차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가게 되면 이 구름청을 만나게 되죠. 2주 안에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84,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3주 이상 지연되다 보면 이 자리 8만원대도 저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74,000원 저항, 그리고 84,000원 저항에 빨리 도달, 2주 내로 도달하면
이 구름청을 만나지 않고 구름청 앞서서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3주가 넘어가서 8만원대 오면 여기가 또 강력한 저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 마디 자리는 1차 74,000원, 2차 8만원, 3차 84,000원, 이렇게 저항 마디 가격을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